2019년 4월 2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동안에 시장이 거의 뭐 일자 형태를 띠는 그런 이제 거래를 축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 뭐 이게 지금 이틀 동안에 40% 넘었나요? 하락률이. 갑자기 그렇게 급락을 하면서 여기서 생긴 거래량을 제외하면은, 여기서 생긴 거래 대금을 제외를 하면은 굉장히 적은 거래량, 거래 대금 둘 다 마찬가지로 어,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은 지금 많아졌어요, 어제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거는 이제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방금 말씀드린 코오롱이나 가상화폐 쪽이 오늘 움직였죠. 그런 것들 때문에 거래량은 많아졌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분산이 되어야 되는 거래 대금이 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쏠려버린 거, 큰 종목에 좀 쏠려버린 경우가 있었고, 오늘은 보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4%가 올라가고 4.4%가 올라갔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였나요? 그 정도, 6.5%가 올라갔네. 6.5% 정도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한쪽에 지금 큰 종목에 좀 쏠려버렸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분산이 안 된 하루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단은 뭐 코오롱 쪽에서 빠진 자금들이 다시 바이오 펀드로 조금 들어와야 돼요. 기관들이나 보면은, 그렇죠? 다시 바이오 펀드 그대로 채워줘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으로 다시 채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티슈진이나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이제 펀드에 편입이 되어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일단 여기서 자금이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740만 주 정도가 나와버렸는데, 그러면서 18%가 하락했으면은 사실 이틀 동안에 44%가 하락한 것이고, 한 2주 정도, 한 달 동안에, 한 달 내내 하락했으니까 54%가 떨어진 거예요. 티슈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래량은 터졌고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3월 한 달 동안에 토탈 50%가 떨어졌고, 이틀 동안에는 37%가 떨어졌어요. 거래량은 거의 상장 이후 최고가, 최고 거래량이 터져버렸고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에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거래 전체적으로는 거래 대금,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분산되어야 할 거래 대금이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1,500억이 지금 거래 대금이 실렸고, 그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에서는 1,000억 원이 형성이 됐습니다. 2,500억이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나머지 셀트리온하고, 그러니까 2,500억이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이동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이동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이동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게 물론 코스피, 코스닥이 나눠지지 않은 펀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이틀 동안에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티슈진의 이슈거리가 생김으로써 어떤 시장 분산, 시장 자금이 분산되는 게 평소보다 적었고요. 물론 개별주들은 그냥 상관없이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야죠.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분산이 잘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평균적으로 시장이 어제 10시였나요? 어제 10시 반 정도 이후로는 계속 큰 움직임 없이 일자 장세가 펼쳐졌던 겁니다. 수급도 어제는 그래도 그나마 개인들이 매도해서 좀 양호했지만, 오늘은 개인들이 하루 종일 매수한 상태를 유지만 하는, 오늘은 9시 반 이후로 하루 종일 색깔이 이렇게 하루 종일 개인들도 수급이 멈춰 있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늘리지도 않고, 지수도 평균적으로 그냥 횡보하는 장세.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크게 늘리지 않고, 막판에 조금 샀지만 결국에는 매도. 투신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기관 마찬가지, 다 전체적으로 거의 크로스가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수했으면 처음부터 매수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매도했으면 매도량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즉 지루할 수 있었던 장세. 그러나 이런 장에서 내 종목 움직이지 않고 거래 안 터진다고 해서 옮겨가잖아요. 빠른 종목으로, 지금 활발한 종목으로 옮겨가잖아요. 결국에는 이 라인에서 사가지고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내가 그때 팔았던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거래 실리면서. 거래가 안 실리던 구간을 지나가면 거래가 실리겠죠.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아, 그때 그냥 내버려 둘 걸. 차라리 그냥 주식 지루할 때 잠깐 안 보고 내가 다른 거 좀 보면 다른 일도 좀 하고 다른 데 좀 집중하면서 책도 좀 읽고 이러면서 좀 기다려 볼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되죠. 지금은 그럴 시기입니다. 이게 옮겼을 때 더 좋았을 때가 있고 결국에는 갖고 있던 것들, 거래 없이 갖고 있던 것들이 거래 터지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지금은 나은 시기입니다. 어차피 3월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올리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장이 이틀 돌아올렸다고 해서 종목들이 모두 다 이틀 만에 다 같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종목들이 준비된 순서대로 어떤 거는 그 전부터 준비돼가지고 시장 돌아올리려고 하니까 바로 그냥 상한가로 쏴버리거나 급등 쏴버려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장 돌아오는 상황 시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대형주 위주로 먼저 시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자금이 준비되는 상황 혹은 재료가 준비되는 시기 재료가 맞아 떨어지는 시기에 출발시키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 거래 없이 아니면 어디 뭐 진짜로 3월달에 주폰을 놀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관리를 안 해요. 거래가 없이 그냥 주식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누군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렇죠? 주식은 아무도 관여를 하지 않으면 멈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주식은 가만히 놔두면 누군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주식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고 시가총액이 1조라고 쳐보세요. 이건 누군가는 갖고 있겠죠. 누군가는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관여를 안 해도 지금 벌써 이미 누군가는 이 종목 시가총액만큼 꽉 채워서 누군가는 다 갖고 있어요. 나눠 갖고 있단 말입니다. 철수, 영희, 길동이 뭐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다 분산해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관여를 안 하고 지루하게 만들잖아요. 다른 게 막 보여. 못 팔지 하면서 계속 누군가 계속 파는 겁니다. 호가창에 대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에다가 자꾸 팔아줘요. 그러니까 서서히 거래 없이 내려갑니다. 거래가 줄면서 내려갑니다. 왜? 주요 거래를 만드는 쪽에서는 오늘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냥 걸어놓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래 없이 쭉쭉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천천히 이게 평소 갑자기 막 100만 주 나오던 거래가 급등할 때 100만 주 나왔던 갑자기 5만 주밖에 안 나와. 이런 것들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갑자기 거래가 생긴 날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종목들 순서대로. 오늘 붙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제너셈, 테라셈 같은 거 오늘부터 더미동 어제까지 그냥 죽어있다가 뭐예요? 어제까지 거래 박살나 있다가 거래 실려버렸잖아요. 준비된 혹은 재료가 있는 혹은 땡기는 날에 그냥 땡겨버리는 겁니다. 시작과 동시에 그냥 땡겨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 끝 땡겨버립니다. 거래 터지겠죠. 제너셈, 테라셈 어제까지 뭐 별거 없었죠. 그냥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흘러내리고 거래 없이 그냥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오늘 터졌고. 테라셈 그냥 바닥권에서 계속 지금 그동안 내려가고 거래 말랐다가 오늘 터져버렸어요.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물론 이건 관리 종목이라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내 종목을 한번 보세요. 거래가 평소보다 어떻게 되고 있나? 평소에 이렇게 거래 실렸었다가 지금 거래가 어떻게 죽고 있나? 이 죽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진짜 배기 물량이 빠지는 것인가? 매집했던 쪽에서 빠지는 것인가? 기관들이 빠지나 외국인들이 빠지나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니면 그냥 놔두니까 그냥 팔 사람만 팔기 때문에 빠지는 것인가? 호가창도 비어있고 저 밑에 걸어둔 쪽에 그냥 누가 그냥 팔고 못 견디서 팔고 아니면은 시간이 다 돼서 팔고 예를 들어 신용 같은 거 아니면 내가 돈 필요한 사람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팔고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아니네. 거래가 그냥 줄어드는 게 시장 3월달에 하락장에서 그냥 대기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아직 관리 주체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개별주네. 개별주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개별 종목들, 소형주, 중소형주들. 그럼 좀 더 봐도 되겠네. 지금 그렇게 봐도 될 시기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글로벌 증시 굉장히 좋아. 흐름 좋아.
괜히 얼마 전에 흐름도 좋은데 괜히 공포감만 심어줬어, 언론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일본하고. 괜히 지금 다른 데는 너무 좋은데 좋아져야만 할 환경인데 오히려 괜히 이미 나와서 이미 떨어진 내용을 가지고 들먹이고 있어. 공포감만 주고. 개인들 1조 원 바짝 사서 지금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응? 안 그래도 3월 달에 왕창 채워가지고 개인들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괜히 언론에서 더 부추기고 있어. 불안감만. 좀만 올라가면 개인들 다 팔고 나가고 싶어.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잖아요. 판 깔아줬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 안 실려서 슬슬 좀 천천히 밀리는 거 나중에 되게 그 종목이 아쉬워질 겁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가 아니라면은 옮기는 게 더 나아요. 결국에는 이래저래 다 합산해 보면은 그게 더 남을 수가 있어요. 커버하는 게.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거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할 텐데 괜히 이런 데서 다시 들어갔다가 까이고 다른 데서 까이고 이렇게 하면 녹습니다. 물론 몇 개는 잘 되겠죠. 다 핫한 거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몇 개는. 이거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옮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꼬여요. 꼬여. 내가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에 꼬여버립니다. 마음이 급한 상태로 움직였기 때문에 꼬여요. 근데 내가 팔았던 게 갑자기 며칠 뒤에 갑자기 거래 터지면서 갑자기 막 올라가. 급등해. 속 터집니다. 오히려 더 심리가 더 꼬여버려요. 이제 시장을 반등하려고 이제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심리만 꼬여져요. 아, 괜히 아둥바둥 더 급해져요. 마음만 급해져. 내가 가만히 뒀으면은 내 계좌가 이렇게 올라왔을 건데 괜히 거기서 옮겨가지고 남들 이제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지금 꼬였어. 아, 만회해야지. 또 꼬여버립니다. 계속 악순환을 반복해요.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거래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뭐 주식 뭐 하루 이틀 매매 안 한다고 뭐 일주일 매매 안 한다고 뭐 끝납니까? 손가락이 잘려요? 입에 가시가 돋아요?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좀 딴 거 좀 다른 일을 할 거 많잖아요. 잠깐 주식을 내가 지금 다른 종목을 내가 보유하지 않은 종목을 연구하는 것 지금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응? 내 종목 안 움직여서 지금 답답해 죽겠다. 차라리 지금 끄고 다른 걸 하고 계세요. 사인만 기다리세요. 그게 나아요, 차라리. 매매가 매일마다 그렇게 막 활발하게 어떨 때는 매매 많이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자금이 순환이 잘 되면 뭐 오늘 뭐 채팅창 사인 내역 꽉 채울 정도로 매매할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닐 때는 이렇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교육하잖아요, 대신에. 교육 내용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매일마다 그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365일 내내 완전히 스캘퍼 아니시면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개인적으로 모르겠는데 단체로 하면은 그 녹아요.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종목이 하나둘씩 급등 나오면서 계속 자연스럽게 순환되게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고요. 4월 중순 정도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물량이 풀리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CB들이 봄에 이제 1년 전에 이제 발행을 많이 했고 지금 보통 4월달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기가 배당 시기고 이 시기가 주총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때 주가의 흐름이 향후 메리트가 있다면 상승할 것 같다면 물량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투자했던 물량들이 대거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지수 전망이 안 좋다면 그냥 던지려고 하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은 뭐 단기적으로 뭐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중순에 물량들이 많이 전체적으로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할 거고요. 일단은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보고 있어서 지금 급하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굳이 안 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안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거. 3월 달에 차라리 3월 초에 했으면 했어요. 3월 초에는 매매가 많았죠. 2월 달 1, 2, 3월 초까지 매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매매가 많은 편이어서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3월 한 달이 지나갔고 그 한 달 동안 주식은 쉰 게 많습니다. 지금 그거 다시 거래가 들어가는 것을 기다릴 때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들만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감사보고서 지나서 안 좋은 거 잘라냈고
안 해야 됐고 지금은 4월, 5월, 6월 지나가면서 더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로보로보처럼 저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거래 실릴 때까지 어느 정도 있어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의 분위기, 대북 관련한 분위기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같이 보면서 매매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3월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에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지금 3월 달에 눌렸고 이제 돌아올리기 시작했는데 돌아올리면서 호우롱 이슈 터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지금 횡보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조금 있어 보자는 겁니다. 다른 거 뭐 공부할 사항들 공부해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가 새로 생겼죠. 오늘 오후에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가만히 있던 가상화폐들이 이제 바닥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던 가상화폐 종목들이 갑자기 오후장에 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기술투자, SCI 평가정보, 비덴트, 에이티넘 인베스트 뭐 이런 것들 있죠. 위지트 옴니텔, 제이시전 시스템, SBI 뭐 한일중공 퓨전데이터 등등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오를까요? 일단 올랐을 때 이유를 살펴보니 비트코인이 갑자기 장중에 오늘 10%가 올랐대요. 한 450만원, 뭐 400만원대 하던 게 470만원 이렇게 보이던 게 50만원 정도가 올라서 500만원을 돌파하고 520만원이 되고 막 이랬어요. 갑자기 비트코인의 거래가 실립니다. 아니 코스닥은 이제 거래가 줄려고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갑자기 거래가 실려버렸어요. 이틀 동안. 그러니 바닥을 엄청 내려갔거든요. 800만원에서 2천만원에서 1년 내내 내려간 다음에 2천만원대에서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렇게 비트코인의 추이를 보세요. 한번 툭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거래가 엄청나게 실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 개인 자금이 몰릴 만한 판이 또 깔리고 있네요. 엄청나게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옵니다. 바닥 찍었네. 뭐 바닥 찍었죠. 바닥은 찍긴 찍었겠죠. 그러나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건 또 시간이 또 걸립니다. 어느 정도 개인들 비트코인 이제 사야겠다 하면서 또 달려들면 또 다시 시간 또 보내다가 갈 겁니다. 오히려 다시 또 내려갔다가 또 다실 수 있어요.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날 여기서 지금 매물이 얼마나 형성됐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또 자금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실제로 2017년도 말에 가상화폐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때가 이제 코스닥이 11월 중순부터 해서 12월 달에 조정받던 시기였어요. 이때였어요. 이때. 자, 요 시기였어요. 요 시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연말에 막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막 가상화폐 리플, 레이다, 비트코인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사람들 너도 나도 지금 비트코인만 할 때, 가상화폐 시장에만 달려들 때, 가상화폐 거래소 막 늘어나고 막 그랬을 때, 코스닥은 조정이었어요. 한 달 정도. 딱 3월 흐름처럼 조정이었어요. 막바지에 계속 개인들 꼬십니다. 비트코인으로 가세요. 비트코인으로 가세요. 나 비트코인에서 돈 엄청 벌었어. 가상화폐에서 돈 엄청 벌었어. TV에서도 꼬십니다. 언론에서 난리가 나요. 비트코인 책만 막 쏟아집니다. 비트코인 TV 틀면 비트코인 얘기, 가상화폐 얘기예요. 너도 나도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는 책 쓰고 어떤 그런 후기들이 막 올라오고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도 막 올라옵니다. 이렇게 난리를 쳤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코스닥 좋지 않네. 시장이 꺾였나 보다. 끝났나 보다. 개인 자금들이 대거 가상화폐 시장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얼추 이동을 다 하니까 갑자기 코스닥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930포인트대까지. 700에서 930포인트. 200포인트가 단기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200포인트가. 지금 200포인트 올라가면 지금 73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9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매일마다 달렸다는 거예요. 12월에. 근데 반대로 이 시기에 가상화폐는 어땠나요? 개인들이 코스닥 안 좋다고
변심해서 떠난 개인들이 가상화폐 시장 어떻게 했나? 고점에 달려들어서 폭락 맛봤잖아요. 반대로 코스닥은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갔는데 그 시기에 엄청나게 폭등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갔잖아요. 그쵸? 기억해보세요. 1년 전, 1년 6개월 전을 기억 돌려보세요. 여기서 생긴 가즈아, 존버 개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가상화폐에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포기한 개인들은 어디로 넘어왔어요? 또. 꼭대기에서 코스피 1000포인트 간다고 또 넘어왔습니다. 그러니 쉽게 더 가겠어요?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차라리 그냥 가상화폐 할 거면 미리부터 가상화폐 하든가, 주식 할 거면은 그냥 갖고 있던가 했으면 더 나은 결과였잖아요. 결국엔 이거를 엇박자 내지 않고 잘 할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엇박자 내지 않고. 근데 엇박자를 낼 수가 있나? 여기서 물론 할 수 있죠. 미리 비트코인 들어와서 여기서 팔고 바로 코스닥 옮겨서 이렇게 가고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지나가고 나서 설명하는 거고,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의 흐름들, 그 당시에 시장이 형성돼 있는 그 상황들, 분위기 보세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서 설명하는 거는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묵묵히 갔죠. 어쨌든 지금 제가 뭐를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가 없을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다 가상화폐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판까지 다 깔아주고 이제 판 다 깔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먹을 판이 깔렸다는 겁니다. 10월 달에 무너져서 지금 700포인트까지 회복됐잖아요. 10월 달에 느낌 또 생각해보세요. 10월 말에 이게 과연 주식으로 될려나? 주식이 끝난 거 아니야? 폭망 끝났어? 판 깔려놨잖아요. 이미 12월까지 판을 깔아놨잖아요. 이미 내려가서 지친 개인들 다 떠났고, 포기할 개인들 아니면은 반대 매매 나오고 깡통 차고 막 했잖아요. 판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고, 새롭게 3월달에 눌렸으니, 3월달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눌렸으니 공포감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개인들 1조원 사면서 판 다시 깔리고 있잖아요. 서서히. 무역전쟁 얘기, 브렉시트 다 한번 보세요. 대북 관련된 내용 서서히 좀 판이 깔려 있는데 어딜 도망가요 대체 여기서. 차분히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을 좀 분석을 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분석된 종목 하에서 단기 매매를 하든가, 그렇죠?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몇 가지 종목을 내 둘레에 두고 그 종목을 여러 번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텀이 좀 길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리일비 하지 마시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왔다 갔다 좌불안석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천천히 시야를 좀 넓게 보실 때라는 거고요.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특별한 거 없이 개인들 그냥 조금 사다가 600억 정도 사다가 좀 줄이면서 끝났고, 코스피는 개인들이 1000억 정도 팔았네요, 연속적으로. 자, 특별한 거 없이 일자 횡보장,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대형주 쪽으로 쏠리면서, 거래대금이 쏠리면서 좀 지루한 장세가 좀 펼쳐졌습니다. 개별주들은, 그러니까 몇 개는 선택받은 것들은 오늘 출발시켜 놓은 거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분산이 많이 안 된 시장이었어요. 주식 분산이 막판에 가상화폐 쪽으로 분산이 되면서 거래량을 좀 늘리면서 끝난 거고, 전체적으로는 분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거래가 실리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갑작스럽게.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그때가 출발 타이밍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